92페이지죠? 맞죠? 92페이지부터 하면 됩니까?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주지? 맞아요. 92 저항의 직렬연결과 병렬연결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저항의 크기가 나오고 있죠. 이거 이제 앞에서도 공부를 했으니까 이 길이에 반비례하고요.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크고요. 단면적이 작을수록 저항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하가 이동하면서 전하가 이동할 때 누구랑 충돌하기 때문에 원자랑 충돌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길이가 길면 길수록 도달하기 전까지 충돌을 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 크고요. 단면적이 작을수록 이 충돌을 피하기가 힘들어져요. 단면적이 작을수록. 그래서 저항이 커집니다. 그리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저항은 물질의 특징입니다. 물질의 특징입니다. 저항을 직렬연결하고 병렬연결하고 선생님이 유튜브에 시청하라 그러는데 시청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항의 직렬연결은 어떻게 연결하는 거냐? 자,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면은 이 저항이 딴 게 아니라 전기기구거든요. 전기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구 같은 거요. 예를 들어서 전구. 저항을 직렬 연결한다는 것은 전구를 직렬로 연결한다는 겁니다. 한 레인에 다 줄줄이 사탕처럼 엮는 걸 말해요. 그걸 직렬 연결하는 겁니다. 전체 걸리는 전압을 V, 전체 흘러가는 전류를 I, 전체 합성 저항을 R이라고 하면 여기서 걸리는 전압을 V1,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2. 근데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표시를 하느냐면 뭐 깔끔하게 보여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여기에 걸리는 이 저항은 R1, R2라 하면 여기 흘러가는 전류는 I1, I2가 되죠. 이때 선생님이 그랬지. 전하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 여기 전체 흘러가는 전류나 여기 흘러가는 전류나 이 전부 다 크기가 같다고. 여기에 10A 걸리면 여기도 10A 걸리고 여기가 10A가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직렬 연결은 자, 강물이 흘러갈 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랑 마찬가지라 그랬거든요. 물의 높이 차이가 바로 전압이기 때문에 여기가 V1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V2거든요. 그래서 전체 높이 차이가 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V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V라고 하는 것은 이 전류의 세기는 전부 다 같지만은 전류의 세기는 전부 같게 나오지만 V라고 하는 거는 V1 플러스 V2가 되는 것이다. 이게 직렬 연결이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전체 저항을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는 거죠. V는 V1 플러스 V1인데, V는 IR이잖아요. V 대신 IR을 집어넣고요. 얘는 I1, R1 집어넣고요. 얘는 I2, R2 집어넣어서 플러스. 왜? 여기가 플러스니까. 요거는 이퀄. 왜?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고, I하고 I1하고 I2가 다 약분돼 버리잖아요. 같은 거니까. 그래서 뭐만 남습니까? 전체 저항 R은 R1 플러스 R2로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공식이 이렇게 남는다. 이 직렬 연결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 개만 끊어지면 전체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장식 전구는 요 한 개 막 가면 나머지 다 불이 안 들어옵니다. 고장나서 불이 안 들어온 게 아니라 한 개가 맛이 갔기 때문에 나머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직렬로 연결된 전기기구에는 전부 같은 세기. 여기 내가 그랬잖아요. 여기도 10A, 여기도 10A, 여기도 10A. 어디다 이용되느냐면 퓨즈. 이거는 퓨즈가 끊어져서 집안 전체를 회로를 다 나가버리게 하는 거예요. 누전 차단기도 마찬가지고요. 누전 차단기는 집안의 전기 배선이 직렬로 연결되어 과도한 전류가 흐를 때 전류를 동시에 차단하는 게 여기 딱 끊어지면 나머지 집안 전체가 다 불나가 버리는 거예요. 누전이 일어나자마자 거의 0.1초 만에 바로 차단돼 버립니다. 가끔 누전 차단기가 습관적으로 차단이 될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누전 차단기가 오래돼 가지고 고장 난 거니까 새 것으로 고쳐줘야 돼요. 선생님 감기 때문에요. 새 것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새 것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건 선생님처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바꿀 수 있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간점에 위험이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넘어갑니다. 병렬 연결. 전구나 저항이나 전구도 전기기구고 전기기구는 저항이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마치 평행한 것처럼 나란히 연결하는 이런 것들을 병렬 연결합니다. 항상 옆에 갈림길이 나타나요. 그래 합쳐지고요. 이 합쳐지는 장소가 전구 쪽에 와서 합쳐져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어요? 하여튼 갈림길이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걸 병렬 연결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만일 10A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갈림길 여기 직전에도 10A가 흘러가요. 근데 여기 만일 6A가 흘러가면요. 이건 4A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6A가 흘러갈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쪽이 저항이 더 작아서 그래요. R 값이 R2, 여기가 이게 저항 값이 작게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전류가 많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여기 저항 값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전류가 적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자 여기 물이 뚝 떨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떨어가지고 이렇게 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V1입니다. V2는요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가요. V2는 여기도 V2가 되는 거예요. 단지 길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전체 V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V1이나 V2나 V로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갈림길이 돼 가지고 단지 물만 이쪽으로 좀 작게 흘러가고 많이 흘러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5A 흘러가면 안 됩니까? 됩니다. 이쪽 저항과 이쪽 저항이 크기가 같으면 5A 흘러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합쳐지면 다시 10A로 되겠죠? 왜? 전하량은 보존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V1하고 V2가 V로 다 같게 나오고요. 이게 여기 4A, 6A 합해 10A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V는 IR이기 때문에 I 대신에 R분의 V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이퀄. 왜? 여기 이퀄이니까. 이건 R1분의 V1이 될 거 아닙니까? 더하기 이건 R2분의 V2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V가 다 같다며. 그래서 R1분의 1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유도하는 과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생님이 유도한 거여 가지고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이렇게. 자, 병렬 연결의 특징은요. 뭐가 특징이냐면은 한 개가 끊어지더라도 다른 회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기기구에 같은 전압이 걸립니다. 220V로 똑같은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정용들은 전부 병렬로 연결합니다. 멀티탭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220V로 그런 거예요. 여기도 220, 여기도 220, 여기도 220.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뭘 이야기를 해줄 거냐. 아니, 직렬로 연결한 곳에 전체 저항이 R은 R1 더하기 R2 더하기 짜자자장 이렇게 되는 형태거든. 이 병렬로 연결하는 곳은 저항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저항의 역수를 구할 수가 있다고. 저항을 곧바로 못 구하고, 그러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쭉쭉쭉쭉 이렇게 돼 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될수록 많은 저항이 연결될수록 전체 저항은 증가를 한다고. 전체 저항이 증가를 하거든. 그래서 전체 전류가 감소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전체 V는 안 변하거든. V는 IR에서 이게 일정하다고. 그래서 전체 저항이 계속 증가를 하는 거야. 자꾸 많이 연결하니까. 근데 이 값이 같게 나오고 있으면 전류가 이제 떨어지거든. 그래서 전체 전류가 감소하니까 전구는 점점 어두워지는 거야. 각각 전구에 걸리는 이 전체 전류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각각에 걸리는 것도 더 줄어든다고. 근데 얘는 많은 R을 연결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봐봐. R분의 1하고 역수가 계속 더해지는 형태니까 자꾸 전체 저항은, 합성 저항은 감소를 한다고. 근데 V는 일정하거든. 똑같아. V는 일정한데 이게 감소를 하기 때문에 전체 전류가 증가하는 거야. 전류가 증가를 하게 돼 있다고. 이게 원래 전구를 하나 더 달면 어두워져야 되는데 지가 먹을 것만큼 전체 전류가 더 증가해서 실제로 어두워지는 게 없다고. 그래서 이 전구 밝기는 처음과 같다고. 아유, 전구 밝기 처음과 같다. 단지 너무 많이 연결하면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가.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가면 저항이 적어서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갔기는 했지만 얘네들이 지나다니면서 자꾸 누구랑 부딪혀서 충돌열이 발생한다고. 그 열 때문에 전선이 뜨거워져. 뜨겁다 못해 전선 피복을 녹여버리는 거야. 그럼 합선이 일어나거든. 합선이 일어나면 불난다고. 그게 좀 단점이긴 해. 그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뭐라고? 너무 많은 저항을 연결하면, 즉 콘센트에 너무 많은 걸 꽂으면 저항이 너무 많이 감소해서 전체 흘러가는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가. 그래서 충돌열, 마찰열이 발생해서 피복이 녹아서 합선에서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문호발 확장하지 마라. 콘센트. 오케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저항의 크기는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요. 도선의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이거면 도선 길이가 3배가 되고 단면적이 2분의 3배가 되면은요. 반비례하니까 3배 곱하기 3분의 2배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토탈 저항은 몇 배가?
2배가 되게 될 겁니다. 저항은 2배로 증가하게 될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응. 왜 이 말을 만지냐? 필리바? 네. 직렬 연결에는 뭐가 일정하고? 직렬 연결해 놓으면은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죠. 이게 전류가 일정하고요. 병렬 연결에는 전압이 일정하게 같게 나옵니다. 직렬 연결에는 각각에 걸리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저항의 합이 전체 저항과 같고요. 왜 안 지우죠, 이게? 전체 저항과 같고요. 병렬 연결에서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류의 합이 전체 전류와 같죠, 그죠? 그러면 직렬 연결에서는 각의 저항의 합이 전체 저항과 같으면 이거는 전압도 마찬가지겠네요. 이게 전압 이렇게 해도 되겠. 답이 2개입니다, 이거. 삼 번은 저항 또는 전압 그잖아요, 이게. 94번. 이건 100% 시험 문제야, 이거. 이게 짧은 니크롬선이냐, 긴 니크롬선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니크롬선이라고 하는 거는 저항으로 보시면 돼요, 저항체. 짧은 니크롬선이니까, 짧으니까, 따라서 저항값이 작게 나와요. 긴 니크롬선이니까 저항값이 크게 나옵니다. 길어지니까. 자, 그러면은 이 짧은 니크롬선은, 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고요. 긴 니크롬선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만 가지고 저항값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내냐면, V는 IR 가지고 알아내는 거예요. V는 1.5V거든요. I는 0.2A입니다. 밀리암페어 안 된다 그랬죠, 이거. 밀리암페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암페어로 고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곱하기 R이잖아요. 따라서 R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2분의 15가 나오죠, 그죠? 2분의 15가 나옵니다. 27, 14니까 7.5가 나오죠. 7.5ohm이 나옵니다. 요거 가지고 해도 마찬가지고, 요거 가지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가지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요거 가지고 해볼까요? 6V고요. I는 0.8A거든요. 곱하기 R이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R은 얼마가 나오냐? 8분의 60이 나오죠. 이거는 4분의 30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2분의 15죠. 그거 똑같잖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나오느냐? 1.5V에서 0.1A. 이거는 어떻게, V는 IR입니다, 이거도. 자, V는 1.5V고요. I는 0.1A하고 곱하기 R입니다. 자, 긴 거죠, 여기는 긴 거. R은 1분의 15죠. 15A로 나오죠, 그죠? 이거 가지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V는 IR인데, V는 뭐지? 6V짜리잖아요. 6. I는 0.4A하고 흘러가고 곱하기 R이죠. 따라서 R은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60이잖아요. 요거는 2분의 30이잖아요. 요거는 15A로 나오는 거잖아. 이게 여기 전부 다 계산해봤자 전부 15A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V에 0.2A라서 0.2A 여기 점이 찍히고 1.5V에 0.1A에서 여기 점 찍히고 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충분히 그걸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뭐라고 계산 틀린 거 있습니까? 예? 예? 아, ohm입니다, ohm. 아, 미안합니다. ohm이죠? 예, 선생님 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것도 다 ohm입니다, ohm. 여기는 ohm이라고 해놨죠.
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좀 전에 그랬죠. 이거 괄호친다 그랬죠. 이게 저항값이 크고요. 이게 저항값이 작거든요. 저항값이 작으니까 짧은 거고요. 저항값이 크니까 긴 건데, 그러려면 이 기울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프는 기울기 아니면 면적이에요. 기울기는 X축의 변화량에 대한 Y축의 변화량으로 알아내잖아요. 근데 X축의 변화량이 전압, Y축의 변화량이 전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V는 IR에서 V분의 I를 이렇게 보면 이건 R분의 1이잖아요. 아, 기울기 이게 저항의 역수였네. 기울기가 큰 놈이 저항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큰 놈이 저항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작다. 이게 기울기가 크잖아. 그래서 이게 짧은 거로 들어가는 겁니다. 헷갈리니까 계속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항의 길이가 길수록 저항의 크기가 크며 짧은 니크롬선보다 긴 니크롬선이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작다. 전압이 일정할 경우, 자, 요 그래프는 V는 IR이잖아. 그래서 X축이 전압이거든요. Y축이 뭐죠? 전류입니다. Y축이 전류입니다. 요 두 개를 보려면 저항값이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항값이 작은 걸로 일정을 하고요. 저항값이 큰 걸로 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가 뭐냐면은 전압이 일정할 때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V는 IR에서 이게 일정하다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이 둘은 반비례할 수밖에 없죠.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전류계는요,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면, 직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요. 여기서 그걸 안 보고 들어갔네. 요 전류계는 저항과 직렬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네. 전압계는요, 직렬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병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목동 중학교에는 이걸로 지금 수행평가를 월요일날 봅니다. 월요일부터. 이렇게 연결하는 걸. 이건 목동 중학교가 아니지. 목요일이지.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크게 하려면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감소를 하겠죠. 아, 저항이 자꾸 이거 헛걸 보고 있네. 몸이 많이 안 좋는 것보다.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크게 하면, 자, V는 IR이죠. 니크롬선은 변함이 없어요. 여기 일정이에요. 아시겠어요? 니크롬선을 바꾸지 않는 이상 다른 니크롬선으로 여기 일정해요. 이걸 크게 하면요, 전류가 크게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류의 세기는 증가한다. 이게 맞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식을 적어놓고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V는 IR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류에 대한 전압의 비. 요거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지. 뭐뭐에 대한 하면은 이 앞에 있는 게 분모로 간다고 배웠잖아. 배우냐 안 배웠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 초등학교 수학도 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야, 초등학교 수학을 알아야 중학교 수학을 하고요. 중학교 수학을 해야 고등학교 수학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중학교 수학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열심히 해두세요. 특히 조금 어려운 것까지 해놔야 돼요. 중학교 수학은. 조금 어려운 것까지는. 그 어려운 거를 모두 다 소화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어딘쯤 나온다는 건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고등학교 수학이 되는 거예요. 전류에 대한 이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분모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전압의 비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요 비라고 하는 건 반드시 분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누기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I를 이쪽으로 이거 R이잖아. 맞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더 긴 니크롬선이면은
재질은 같은데 길이만 더 길어진 거니까 저항값이 커진 거예요. 그럼 V는 IR에서 요거는 일정한 거예요 지금. 왜냐면 건전지를 바꾸지 않았으니까. 건전지 그냥 일정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더 커진 거예요. 그럼 이거 적게 흘러가지. 전류의 세기가 크게 측정된다는 게 작게 측정이 되겠죠. 참 어려운 겁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남들은 쉽지 뭐가 쉬워.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중학생들한테는. 근데 이거를 선생님 이걸 왜 이게 일정하다고 이렇게 이것부터 원문이야 학생들. 이거 왜 일정하다고 뒀니? 니크롬선을 바꾸지 않는 한. 선생님 왜 V를 왜 일정해줘?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이거는 이해가 돼. 니크롬선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밑도 끝도 없어 이거는. 그럴 때는 이걸 일정하게 둬버려야 된다는 거는 이걸 셋 중에 한 개를 고정시키지 않으면 지금 저항 때문에 전류가 바뀌는 거니까 나머지는 고정을 시켜놓고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오른쪽 그림은 자 여기서 기울기를 보겠습니다. 기울기는 X축이 변화하기 때문에 Y축이 변화량입니다. I분의 V가 R이잖아. 이거 V분의 R이니까 이건 저항이 역수지. 기울기가 큰 놈, 요놈이 저항이 작아. 그러니까 짧은 도선이네. 기울기가 작은 놈이 저항이 커. 이 긴 도선이네. 이 짧은 도선이고. 전류의 세기는 저항이 비례한데 이거 어떻게 한다고? V는 IR 집어넣어. 전류의 세기하고 저항하고 비교를 하려면 이건 고정시켜놓고 생각해야 돼. 근데 얘 둘은 반비례하잖아. 그러면 틀린 거야. 그 다음 저항의 크기는 얘가 크지. B가 큰 거야. 이거 맞네 이거. 전류에 대한 전압의 B는 자 요거 전류에 대한 분모로 내려가지. 전압 V로 내려가지. 이거 뭐지? 이거는 RB네. R. 그래서 저항 B는 A와 B가 같냐? 전류에 대한 전압의 B는 1대1이냐? A와 B가 같다. 1대1이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 아니잖아 이거. 다르잖아 저항값이. 몇 대 몇이지? R의 B는 기울기의 역수 B하고 같게 되지. 그래서 A 대 B에 무슨 B? 기울기 B를 구해보자. 몇 대 몇? 2대1이지. 따라서 RB는 A 대 B 몇 대 몇? 1대 2제. 알겠습니까? 전압이 같으면 모든 저항에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른다. 자, V는 IR에서 전압이 같으면 모든 저항에 R이 크면은 전류가 적게 흐르겠지. 그렇지는 못하지. 이것도 틀렸고. 전류 세기가 같으면 V는 IR에서 요게 일정하다고. 이제 저항이 클수록 V도 커지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커진다고. 그래서 틀렸다고. 아시겠어요? 여기 일정할 때 이게 커지면 이게 커지잖아. 넘어갑니다. 중단음 핵심 정의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자, 이게 한 줄로 연결된 전구, 누전 차단 이런 거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뭐가 연결되는 거. 개념 확인 문제. 선생님이 여기 풀어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문제 7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동일한 전구, 그림과 같이 동일한 전구 AB를 직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직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자꾸 전체 저항이 커집니다. 전류계 1, 2, 3, 1, 2, 3으로부터 전구를 지나기 전과 후에 전류 세기를 측정해도 다 똑같습니다. 이게
전류의 세기는 A1이나 A2나 A3나 모두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니온이 들어간 건 다 틀립니다. 전류가 세게 갈수록 전구의 밝기가 밝다라고 했는데 A와 B는 똑같은 전류가 흘러갈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밝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억들은 다 틀립니다. 3번만 맞죠? 같은 시간 동안 전선의 단면을 지나는 전자의 수는 모두 같을 수밖에 없죠. 여기 바로 전류의 세기니까요. 전류계를 바르게 연결하는 겁니다. 저항과 직렬 연결을 돼야 돼요. 여기에 이 새끼하고 이 새끼하고 갈림길이 나타나면 됩니까? 안 됩니다요. 이 새끼하고 이 새끼하고 갈림길이 나타나면 됩니까? 안 됩니다요. 이거는 저항이 없잖아요. 뭐 어쩌라고요 이거. 자, 그런데 얘는 이제 갈림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류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오게끔 전류계 플러스에 플러스가 오게끔 연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렇게 연결하면 바늘이 거꾸로 돌아가죠. 그죠? 바늘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요런 문제들을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A는 저항, 여기서 A의 저항을 찾아내야 됩니다. A의 저항을 찾아내보면 여기 뭐 점선 같은 게 안 가있죠. 나 잘 안 보여가지고. 자, 가는 니크놈선 AB에 각각 전압을 걸어줄 때 전압이 뜨는 전류의 비입니다. 자, 그럼 보이는 IR에서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이 기울기는 전압에 대한 전류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저항의 역수로 나오거든요. 이게 저항이 작아요. 이게 저항이 큽니다. 여기 선 같은 거 안 꺼져 있나요? 예? 나는 이게 안 보여서 그러는데. 예? 안 꺼져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알아라고? 꺼져 있어요? 요점 좌표가 있습니까? 혹시? 요점 좌표. 6,2죠? 맞나요? 혹시 요 좌표에 있습니까? 3,6이죠. 그러면 나옵니다. 자, 여기 저항 R은 어떻게 구하죠? I분의 V잖아요. 그래서 I가 얼마죠? 6입니다. 6. I가 6이고 V가 얼마죠? 3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ohm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도 R을 구해보겠습니다. R은 I분의 V거든요. I가 얼마냐면은 전류죠. 여기 2A 걸러가죠. 볼트는 6볼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3ohm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ohm이고요. 요거는 지금 3ohm짜리예요. 그래서 이게 저항의 비를 A 대 B를 이렇게 해보면 2대 얼마입니까? 1대 이거 또 집어야지. 1대 6이죠. 자, 니크롬선 A의 정 1대 6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전류의 비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이 전류의 비를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요. V는
IR에서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VI하고 여기 VB하고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거예요. 이 두 개를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A 대 B의 전류의 비를 구해보면은 여기가 1대 6이기 때문에 6대 1로 나오는 거예요. 6대 1로. 그래서 6대 1, 6대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압의 비는 1대 1로 같죠? 그게 병렬 연결이니까요. 자, 동일한 전구 3개를 연결합니다. 동일한 전구 3개. 이 말은 R 값이 같다 입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2ohm짜리 2ohm짜리 2ohm짜리입니다. 이렇게 연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류의 세기를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 2ohm, 여기 2ohm입니다. 2ohm. 여기 몇 ohm이 나올까 말이야. 이걸 한 개로 보자고. 한 개의 전구로 생각을 해보자고. 합성하자고.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동일한 전구기 때문에 여기도 2ohm이고 여기도 2ohm이지. 그래서 2분의 1 ohm 플러스 2분의 1 ohm 하니까 1ohm이 되는데 이것이 R분의 1이잖아. 따라서 R은 1ohm일 수밖에 없는 거야. 한 개의 전구로 해서 합성하면 1ohm인 거야. 1ohm인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뭐라고 했지? 여기 10A가 흘러가면 여기도 10A가 흘러가야 되지, 그치? 아니네, 이 또 왜 이러나, 이거. 그러면 그 10A가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 5A 이렇게 흘러가면 되겠네? 그럼 여기에 두 개 더한 게, 여기 흘러가는 게 4번이 답이네. 한석원이 맞지? 잠깐만요.